안녕하세요.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교통사고 간병비 어떻게 인정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는요, 단순 골절로 간병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인정이 되느냐? 이 뇌나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동조차 힘들겠죠. 이렇게 뇌나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가 마비된 경우에는 말초신경계보다 회복도 느려요. 호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통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가족분들께서 간병을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보통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들죠. 그래서 3, 400 이상 이제 들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3, 400만 원을 인정을 할까요? 잘 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보면요, 이 간병인이 8시간 필요한 경우가 이제 1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400만 원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1년에 약 5천만 원이 필요하죠. 만약 10년간이면 5억, 20년이면 약 10억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간병비가 인정이 될까요? 하루 8시간 1인 기준으로 법원에서는 대략 420만 원 정도, 월 42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되고,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330만 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이 간병비 자체가 도시일용 근로자임금으로 적용이 되는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 노임 기준은 하루에 14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하루에 11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병인이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남자 환자, 여자 환자, 어느 환자가 간병하기 쉬울까요? 보통은 남자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하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간병이 훨씬 힘듭니다. 이동을 시키고, 체위 변경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남자 환자 간병인 구하는 게 힘들어요. 간병인 분들이 남자 환자 간병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설사 구한다고 하더라도 여자 환자에 비해서 간병비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남자 환자의 간병비가 더 인정이 많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환자 동일하게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간병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간병인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료가 준비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추후에 소송 과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했고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 치료할 때 기록들이 중요한데요. 경과 기록지나 가로 기록지에 가족 간병을 했다, 간병인이 한 명 있었다, 간병인과 가족 간병 2명이 이렇게 간병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방금 설명드린 남자 환자 같은 경우에 혼자서는 간병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간병인 1명과 가족 이렇게 2명이서 옷을 갈아입히고 이동을 시키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경과 기록지나 간호 기록지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게 이제 중요한 이런 입증 자료가 되겠죠. 추후에 신체 감정 결과에서 간병인이 2명 필요하다라고 신체 감정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2명이서 이렇게 간병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1명이 간병을 했다 이렇게 기록지에 나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간병인 1명밖에 쓰지 않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2명을 인정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2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간병인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태가 심각해서 간병인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체 감정 결과 간병인이 필요했다라는 내용으로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덩치가 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난폭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병인을 못 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제법 있죠. 그리고 간병비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간병인을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득 활동을 하는 가장이 이게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소득이 끊기지 않겠어요. 생활비는 들어가는데 소득이 끊기니 생활도 어렵고
그러면 간병비가 하루에 몇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이 넘는데 이런 막대한 간병비를 부담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간병인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합의도 안 했는데 간병비를 받은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매달 간병비를 보험사가 다 주겠어요? 보험사에서는 가지급조로 어쨌든 가지급 보험금 제도 자체가 확정된 손해의 50%까지만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봤자 한 달에 150, 200 정도밖에 가지급을 못 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달에 300, 400 이런 간병비를 충당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간호기록지나 경과기록지에 간병인을 쓰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무기록이나 간호기록 등에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병인을 안 썼다는 기록이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그걸로 간병인 필요 없는 상태 아니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해서 보험금을 깎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뇌나 척수신경 마비로 인해서 마비가 온 경우에는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사고 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한두 달 만에 합의할 사건이 아니죠. 치료도 몇 년 동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간병비만 해도 수억 원입니다. 이렇게 간병비가 많이 드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런 뇌나 척수신경 손상으로 마비가 돼서 간병인이 필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교통사고 간병인 필요한 소위 개호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 개호 사건에 있어가지고 궁금하거나 힘드신 점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